네, 반갑습니다.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날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모두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었는데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오후에 매수를 살짝 쿵 들어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일단은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들어왔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시장이 분위기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한 역할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급 동향 조금 이따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선 지금 미중 갈등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로 이제 충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뉴스야, 좋은 거야,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새로운 악재의 시작이야, 이제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료가 서로 상충돼서 싸우고 있는 이 과정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 섹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경기 민감주가 왜 잘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제법 많이 하락하기도 했어요. 2000포인트 근처까지 밀렸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또 올려주면서 이렇게 플러스로 마무리됐습니다. 뭐 거의 약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올랐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분봉상에서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시면은요, 나름 또 쌍바닥의 개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난 저점권에서부터 충분히 지켜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수급이 이제 10시 정도 까지는 계속해서 매도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매도 양상이 지속되거나 또는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증시는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다. 보통은 주말장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빠져서 시작하게 되면 오후에는 플러스고요. 아침에 플러스 시작하면 오후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수급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을 꼭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장중에 이제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상승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도 같이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침 낮에 이제 상승 출발했었고 그 다음에 쭉 하락시켰던 그런 과정 이후에 주가가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0.7%포인트면 제법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 정도 올랐다면 괜찮은 건데, 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그런 포인트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죠. 네. 자, 수급을 보면서 설명을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의 외국인 매매 동향이에요. 이게 1시 반 정도까지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1시 반 정도까지 매도가 나온 부분들을 누가 잡아줬느냐면, 여기서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눈에 딱 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투신 쪽입니다. 투신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막판에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갔죠. 이게 1시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2시 가까이 오면서부터 매수를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57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좀 하게 된 부분이고요. 현재 이렇게 투신 쪽에서 매수 집행을 좀 했다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투신 쪽이 어떤 종목들을 그렇게 질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보시면은 매도를 조금 줄이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에 많이 쏟아졌던 부분들을 일단은 플러스군까지도 가기도 했었는데 막판에 살짝 밀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연기금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연기금도 뭐 들락날락 하면서 크게 뭐 시장에 뭐 나쁜 영향을 줬다거나 그런 모습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시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막판에 조금 들어와주고, 기관들 특히 투신 같은 경우가 뭉쳐가지고 주가를 막판에 쫙 당겨주는 흐름으로 갔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이 그 시점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의 상승은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서는 부분, 그 다음에 기관 특히 투신 쪽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컸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가 뭐 원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다 들어왔냐면 후반부에 들어온 거예요. 즉 장 마감하기 한두 시간 전에
이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기 시작한 건데, 뭐 다른 기관들의 움직임은 별거 없었어요. 그냥 연기금 쪽에서는 조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별로 티가 안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현재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코스닥 장세로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언제는 그 코스닥을 팔고 거래소로 이동하더니 또 지금은 거래소를 팔고 또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 뭐 그때 움직인 사람과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제임스가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존이나 토마스 같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금은 전부 다 외국인 자금으로 잡히지만 매수 주체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무슨 종목들을 그렇게 샀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많이 산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제 투자자별 확정으로 벌써 보면 됩니다. 5월 29일 날, 매수한 종목들. 먼저 기관 쪽 먼저 볼게요. 기관 쪽에서는 기관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방 쪽에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이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꾸준히 매수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마트, 네, 현대차, 이런 종목들 오늘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투신 쪽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투신 쪽에서 코스닥 150, 코스닥 쪽에 조금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KTNG,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뭐 이마트,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약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장세에서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 하방도 별로 크지 않고 대신에 상방도 크지 않은 그런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신 역시도 시장이 상승할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못하다라고 일단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신적 매매 동향 오늘 좀 살펴봤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레버리지 여전히 지르고 있습니다. 시장 잘 올라갈 거야. 그동안 이제 어떤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정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매 동향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방어주, 그 다음에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기아차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뭐예요? 경기 방어주? 아니죠.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가 회복됨에 따른 기대감이 생기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즉 경기가 호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막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순매수의 레버리지가 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기는 샀는데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비중 자체가 좀 작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조금 더 관망해 볼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이런 식으로 좀 풀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를 팔고 레버리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근데 조금 다른 것은 인버스가 좀 뒤로 밀려났죠. 증시가 오늘은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또 오히려 올라가 버리게 되니까 인버스 곱하기 2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더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일단 개인들의 이 인버스가 저 위쪽에 있었는데 점점 좀 떨어져 있고요. 레버리지가 상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근데 1등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장의 방향을 추종하는 그런 어떤 ETF 상품들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ETF 같은 경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되는데 ETF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져가신다거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바짝 올라가려고 할 때, 좋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레버리지 투자들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 때나 막 들어가서 난 장기 투자할 거야. 레버리지도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 한번 뒤적거려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시장은 일단 이렇게 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네이버 쪽에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 보면 업종별 시세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무역회사와 판매업체, 조선, 항공, 화물, 운송, 과물류, 자동차, 상업서비스 등등등. 지금 이런 종목들이 다 우선순위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 자체가요. 지금
경기 호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업종군들이 계속해서 뭐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뭐 흐름이 지금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그냥 계속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호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하게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그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시장을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필요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생긴 것은 있죠. 미중 간의 갈등. 이거는 지금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몰라요. 그리고 미국이 뭔가 제재를 가하게 하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을 좀 봐주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악재 해소?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근데 서로 막 으르렁대고 막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악재의 탄생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 경제 회복, 시장의 회복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업황에서도 그랬고 종목에서도 그렇고 시장 상황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올라가는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금융주 섹터라든지 뭐 건설 이런 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거 뭐 자동차, 네,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이죠. 자동차, 네, 화물, 항공, 운류, 운송,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수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또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인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기관, 특히 투신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 포지셔닝이 이제 시장의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놨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은 당분간은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오후 들어서면서 조금 밀어 올려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 마감이 아니고 하락 마감이 아니고 플러스 마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트럼프가 어떤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전히 복잡하긴 합니다. 시장에 호재가 많은 상황에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 뭐 수혜주들 다 튀어 올라가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또 막 따라가서 하자니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수익이 안 나고 막 그런 답답한 경우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느냐,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래. 이렇게 맞춘 사람 아무도 없죠? 올라갔다 내려갈 거래. 또는 계속 간대. 뭐 등등의 이야기. 좌회전한대, 우회전한대. 이런 거 알려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또 예측도 안 되죠. 뭐 시장이 뭐 지 맘대로 가는 건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야생동물 잡았다가 산에다 풀어놨어요. 지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지. 뭐 너는 이쪽 갔다가 100번째 나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다시 땅굴 파고 들어갔다가 물 위로 나오고 뭐 이런 거 걔네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라는 놈도 자기가 갈 길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야 너는 내릴래 오를래 물어보지도 말고요. 예측하지도 마세요.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포인트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조금만 더 이어지게 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계좌의 회복이라든지 또는 수익의 실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재료가 남아서 있어서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황에서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또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장 끝났으니까 또 주말 동안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주말인
주말에는 주말을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좀 잊어버리시고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만큼은 여러분들 모두 주식 걱정 잊어버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행복해지기 그런 연습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일 아침 시황까지는 일단 들어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